반갑습니다. 이슈임당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아주 불편한 숫자 하나를 딱 띄워놓고 시작해보겠습니다. 91.7%라는 이 숫자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은 짐작조차 하실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한때 신의 직장이라 불리던 제조업의 정점에 있던 숙련 노동자가 은퇴하고 겪은 일입니다. 단 2년 만에 겪게 된 소득 하락폭이 무려 91.7%나 곤두박질 쳤다는 뜻입니다. 연봉 1억 2천만 원을 받던 분이 불과 24개월 만에 최저시급의 세계로 추락한 것이죠. 보통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다들 노후 준비를 왜 안 했냐며 개인의 나태함을 탓하곤 합니다. 하지만 번지수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실패담이 아니라 거대한 지각 변동의 예고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제조업의 심장인 울산이라는 산업도시 밑바닥에서 벌어지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다니는 직장과 내가 가진 기술이 영원할 것이라는 달콤한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자본주의는 감정이 없으며 오직 차가운 계산기만을 두드려 효율과 이윤만을 추구할 뿐입니다. 지금 기업 경영진 테이블 위에는 두 개의 상반된 견적서가 올라와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연봉 1억 원을 요구하면서 파업 리스크까지 안고 있는 인간 노동자의 비싼 견적서입니다. 다른 하나는 초기 비용 2억 5천이면 5년 동안 불평 없이 돌아가는 로봇의 견적서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사장님이라면 과연 어느 쪽 견적서에 생존을 위한 최종 도장을 찍으시겠습니까? 오늘 이슈임당은 감성을 배제하고 진짜 돈의 논리로 여러분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구조적 이유를 해부하겠습니다. 옛날 공장에는 이른바 장인들이 있었으며 현장에서는 이분들을 특정 공정의 신이라고 추앙하며 불렀습니다. 30년 동안 자동차 생산 라인에서 오직 바퀴볼트만 조여온 이분들의 숙련도는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눈을 감고도 볼트를 체결하고 손끝의 미세한 진동만으로도 분량을 잡아내는 인간의 한계를 넘은 실력이었죠. 과거의 기업 입장에서도 이분들은 품질을 책임지는 핵심 자산이자 놓칠 수 없는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경제학적이고 기술적인 관점에서 냉정하게 뜯어보면 이제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숙련의 역설이라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30년간 한 공정에만 특화된 것이 과연 축복일까요? 공장 문을 나서는 순간 그 신기에 가까운 기술은 시장 가치가 영원으로 수렴하게 되는 비극이 시작됩니다. 그 기술은 오직 특정 회사의 특정 라인에만 맞춰진 폐쇄적인 기술이라 범용성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회사나 산업군으로 이직하는 순간 시장은 그 기술에 1억 원이라는 가치를 절대 매겨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단순 조립 업무에 지금까지 1억이 넘는 고액 연봉을 줬을까요? 이것을 정확히 이해해야만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냉혹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안안이 생기게 됩니다. 그 1억 원은 당신의 기술값이 아니라 고도, 성장기의 과실과 강력한 노조의 보호막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또한 한 번 뽑으면 자를 수 없는 한국 특유의 고용 경직성이 합쳐져 만들어진 시대적 프리미엄이었던 것이죠. 회사는 볼트 조이는 실력에 돈을 준 게 아니라 라인을 멈추지 않게 하기 위한 보험료를 지불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보험의 만기가 다가오고 있으며 공장이라는 울타리가 사라지는 순간 가치는 추락합니다. 여러분의 노동 가치는 결국 시장 가격인 최저시급으로 수렴하게 되는 것이 이 거대한 게임의 결말입니다. 자, 시계를 조금만 뒤로 돌려 2017년 여름 대한민국 제조업의 운명이 바뀐 울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당시 노사 분규 때문에 거대 자동차 공장의 5개 라인이 무려 24일 동안이나 멈춰섰습니다. 그 결과로 발생한 생산 차질은 8만 9천 대였으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조 8,900억 원입니다. 하루의 매출 780억 원씩 증발하는 공포스러운 상황을 경영진은 실시간으로 목도하며 뼈저린 교훈을 얻었습니다. 협상은 타결되어 노동자들은 일시금을 챙겼고 표면적으로는 노동자의 승리처럼 보이는 드라마가 연출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영진은 바보가 아니며 1조 8,9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수업료를 내고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사람은 리스크다라는 결론을 내린 기업은 이때부터 어떻게 하면 사람 없이 공장을 돌릴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변수 제거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자동화와 로봇 설비에 대한 투자가 이전보다 10배 폭증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로봇 설비에만 누적 3조 원이 투입된 것은 결코 우연히 만든 결과가 아닙니다. 자, 이제 진짜 계산기를 두드려 봅시다. 기업이 사람 한 명 쓰는 것과 로봇 한 대의 비용 차이는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내 연봉이 1억이니까 5년이면 5억 정도 들겠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너무나 순진한 계산입니다. 기업의 회계장부에는 전혀 다른 숫자가 찍히며 연봉 1억 직원을 유지하는 데는 상상 이상의 비용이 듭니다. 기본급 외에도 4대 보험회사 부담분과 퇴직급여, 충당금, 그리고 자녀 학자금 같은 각종 복지비가 줄줄이 따라붙습니다. 여기에 식대와 각종 수당은 물론이고 파업 리스크 비용과 교육 훈련비 같은 간접비까지 모두 더해야 진짜 원가입니다. 기업 내부 원가 분석에 따르면 연봉 1억 직원을 5년간 유지하는 비용은 약 14억 원에 육박하게 됩니다. 반면 최신 산업용 로봇 한 대를 들여오는 초기 비용은 넉넉히 잡아서 2억 원 정도면 충분히 구매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5년 동안의 전기세와 유지보수비, 그리고 부품 교체비를 다 합쳐도 2억 5천만 원이면 충분한 수준입니다. 결과적으로 14억 대 2억 5천이라는 거의 6배에 가까운 압도적인 비용 효율의 차이가 발생하고 맙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5배가 넘는 효율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제 선택의 문제를 넘어 생존의 필수 조건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로봇의 성능인데 사람은 하루 8시간 일하고 밥도 먹어야 하며 화장실도 수시로 가야만 합니다. 게다가 인간은 집중력이 떨어지면 필연적으로 불량을 내며 통계적으로 인간 공정의 불량률은 약 1.5%입니다. 하지만 로봇은 24시간, 365일 동안 단 한 번의 휴식도 없이 전기도 끄지 않은 채 계속 돌아갑니다. 공정이 안정화되면 로봇의 불량률은 0.2%까지 떨어지는데 이것은 인간의 7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비용은 6분의 1인데 품질은 7배나 좋다니 이쯤 되면 경영진 입장에서 게임은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기업이 단순히 사악해서 사람을 자르는 것이 아니라 이 냉혹한 수학적 계산 앞에서 자동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울산 공장은 여전히 잘 돌아가고 있지 않느냐며 반론을 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돈의 성격을 봐야 합니다. 지난 10년간의 투자 내역을 뜯어보면 소름 돋는 진실이 보이는데 울산 공장에는 약 3조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아산 공장과 해외 신규 공장에는 무려 8조 원이 넘는 거액의 자본이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자본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기업이 미래를 어디에 걸고 있는지 보려면 돈이 흘러가는 길목을 보면 됩니다. 울산에 들어간 3조 원은 대부분 유지보수와 기존 라인을 조금 고치는 수준의 소극적인 투자였습니다. 반면 해외와 아산에 들어간 8조 원은 완전 자동화와 미래형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위한 핵심 자금이었죠. 아이오닉 5 같은 전기차와 제네시스 같은 고부가가치 신차들이 어느 공장에 먼저 배정되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울산 공장은 현재 펠리세이드와 스타리아 같은 내연 기관차 위주의 생산 라인으로 서서히 밀려나고 있습니다. 기업은 울산 공장을 미래 거점이 아니라 내연 기관 시대가 끝날 때까지 뽑아먹는 캐시카우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1조 원이나 주고 샀을 때 사람들은 로봇계를 만들려고 하냐며 비웃었죠. 하지만 그 1조 원의 투자는 단순한 쇼핑이 아니라 인간 노동력을 즉각 대체하기 위한 치밀한 포석이었습니다. 기존 로봇은 바닥에 고정되어 설비를 다 뜯어 고쳐야 했지만 인간형 로봇 아틀라스는 2발로 직접 걷습니다. 2발로 걷는다는 것은 사람이 다니는 계단과 작업대를 그대로 활용하며 내일부터 당장 투입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공장 설비를 뜯어 고칠 필요가 없으니 로봇의 투입 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지고 대체 속도는 가속화됩니다. 게다가 신입사원 1명을 교육하는데 6개월이 걸리지만 로봇은 데이터 하나로만 대가동시 마스터합니다. 30년 장인의 노하우가 데이터화되는 순간 그것은 전 세계 모든 로봇의 기본값이 되어 인간을 압도합니다. 1조 원의 투자는 바로 이런 집단 지성과 즉시 투입이라는 압도적인 효율성을 통째로 사온 것입니다. 현재 울산 공장 직원 1명이 1년에 차 44대를 만들 때 미국 엘라베마 공장은 88대를 만듭니다. 한국 공장의 효율이 미국 공장의 절반 수준인데 임금은 한국이 더 높거나 비슷하다면 오너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지금까지는 고용 창출이라는 명분과 노조의 반발 때문에 억지로 유지해왔지만 이제 한계치에 도달했습니다. 2025년 완공될 조지아 공장은 노조 가입이 의무가 아닌 곳이라 경영진에게는 그야말로 천국입니다. 파업 리스크 제로와 완전 자동화가 구현된 조지아 공장이 가동되면 울산 공장의 협상력은 바닥으로 추락합니다. 너희 파업해. 그러면 물량 전부 조지아로 돌릴게라는 말이 현실이 되는 순간 고임금 구조는 박살납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포 조장이 아니라 이미 기업의 중장기 전략 보고서에 명시된 확정된 미래의 로드맵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니까 숨이 턱 막히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면 회사가 지켜주겠지, 혹은 노조가 내 월급을 지켜주겠지 라는 믿음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2026년을 기점으로 기업은 이미 14억짜리 인간을 2억 5천짜리 로봇으로 바꿀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공장 밖으로 밀려난 개인들이 겪게 될 진짜 위기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흔히들 퇴직금을 두둑이 챙겼으니 건물주나 하면서 편하게 살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정글 그 자체입니다. 울산 공장에서 35년을 일하고 정년 퇴직한 어느 가장의 퇴직금 3억 원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평생 월급쟁이로 살았던 사람에게 현금 3억 원은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을 주지만 그것은 찰나의 꿈입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600만 원의 월급이 끊기고 6개월만 지나면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공포가 시작됩니다. 결국 불안함에 쫓겨 선택하는 것은 금융 지식도 없고 디지털 기술도 낯선 은퇴자들에게 만만한 치킨집입니다. 울산 번화가 목 좋은 자리에 매장을 내기 위해 가맹비와 권리금을 내고 나면 순식간에 2억 원이 빠집니다. 남은 1억 원으로 운영비를 쓰고 장사가 잘 되면 금방 회수하겠지라는 생각은 자영업의 냉혹함을 모르는 착각입니다. 오픈 효과는 딱 한 달이며 2개월 차부터는 최저임금과 배달 플랫폼 수수료라는 고정비의 습격이 시작됩니다. 하루 12시간 튀김기 앞에서 일해도 월말 정산 결과가 마이너스 200만 원인 현실은 믿기 힘든 재앙입니다. 적자를 메우려고 남은 퇴직금을 갉아먹으며 버티다가 결국 1년 6개월 만에 폐업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권리금은커녕 철거 비용만 더 들고 시설을 헐값에 넘기고 나면 수중에 남는 돈은 고작 5천만 원뿐입니다. 35년 동안 피땀 흘려 모은 3억 원이 단 1년 반 만에 공중분해되는 것이 은퇴자의 몰락 공식입니다. 나이는 60을 바라보는데 수중의 돈은 바닥났고 시장은 오직 볼트 조이는 기술뿐인 그를 외면합니다. 결국 그가 가게 되는 곳은 아파트 경비나 빌딩 청소 혹은 편의점, 야간 알바 같은 최저 시급의 현장입니다. 연봉 1억 2천만 원의 중산층이 불과 2년 만에 최저 생계비를 걱정하는 빈곤층으로 추락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개인의 무능함 때문이 아니라 소득 절벽과 준비 없는 창업이 만났을 때 발생하는 구조적 재난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예정된 미래를 보았으니 살아남는 1%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기업은 결코 갑자기 사람을 자르지 않으며 스마트 팩토리로 전환한다는 명분으로 재교육 기회를 먼저 줍니다. 사내에 개설되는 로봇 제어와 코딩 교육 과정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곤하다며 콧방귀를 뀌고 무시합니다. 전체 생산직 3만 명 중 단 300명만이 이 변화의 시그널을 기회로 포착하고 교육 신청서에 서명합니다. 나머지 99%의 사람들은 익숙함이라는 달콤한 덫에 걸려 과거의 방식만을 고수하며 안주하게 됩니다. 2년 뒤 경영진의 스크린에는 로봇 라인과 인간 라인의 압도적인 생산성 격차가 데이터로 나타나게 됩니다. 로봇 생산성 140%대 인간 생산성 80%라는 숫자가 공개되는 순간 게임의 룰은 바뀝니다. 성과급은 로봇 라인 위주로 책정되고 인간 라인은 돈만 많이 받는다는 압박과 함께 물량 배정에서 밀려납니다. 이때 과거의 교육을 받았던 1%의 300명은 로봇 운영 관리자라는 새로운 핵심 명함을 얻게 됩니다. 이들은 로봇 100대를 혼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받아 연봉 1억 5천만 원의 가치를 증명합니다. 반면 변화를 거부했던 99%는 희망퇴직 명단에 오르거나 임금이 깎인 채
단순 보조로 전락합니다.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부정하는 자와 저항하는 자는 결국 기술의 효율성이라는 거센 물결에 휩쓸려 나갑니다. 자본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며 24시간 지치지 않고 돌아가는 기계를 인간이 이길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결국 2030년에 웃는 사람은 회사에 충성한 사람이 아니라 변화된 시스템에 내 몸값을 맞춘 사람입니다. 과거의 성실함은 더 이상 생존 무기가 아니며 아무리 열심히 조여도 초당 10개를 조이는 로봇을 못 이깁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방향 전환이며 내 직무가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일이라면 지금 당장 위기감을 느껴야 합니다. 해법은 하나뿐인데 절대 로봇과 경쟁하지 말고 차라리 로봇을 부리는 관리자의 위치로 올라가야만 합니다. 30년 동안 한 가지만 해온 그 끈기라면 스마트 팩토리와 데이터 분석 기술도 충분히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작은 선택 하나가 5년 뒤 치킨집 기름 앞에 서 있을지 관제실 모니터 앞에 서 있을지를 결정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무직의 멸종 시나리오를 들고 찾아오겠으며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